부모님과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가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제 애착이라고 하죠.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애착이 뭐냐,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저는 표정과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우리 애가 태어나고 나서 한 6개월쯤 됐을 때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게 좀 유명한 그 연구가 있거든요. 영상이 있어요. 아기 표정에 대해서 이렇게 치면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저도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 애한테 이렇게, 애기가 이렇게 있는데 젤리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예민한 애가 태어났어? 엄마 뱃속으로 집어넣고 싶다. 진짜 너무 힘들어.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표정은 웃으면서 메시지는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6개월이니까 엄마의 표정과 목소리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같이 막 깔깔깔 웃었어요. 자, 그 다음은 제가 목소리와 표정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누가 이렇게 이쁘라 그랬어? 엄마가 너무 예뻐서 그냥 뽀뽀해 줄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아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이제 울려고 이제 막 이렇게 인상을 쓰고 아이가 울먹거리더라고요. 자,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그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부터 부모님의 목소리와 표정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예뻐해주고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아이를 기저귀를 갈아주고 보호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호작용, 목소리와 표정으로 아이의 눈을 맞추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이 신뢰감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괜찮아요. 우리가 애착을 36개월까지 형성된다고 거기에 많이 이제 좀 걱정하시고 집착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제 책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애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표정과 목소리의 반응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애착은 본능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스스로 밥 먹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웃어주고 나한테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해주고 하면 그건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존할 수 있구나.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로 나를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자꾸 부정적인 이제 행동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존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중요하고 매일매일 하루 종일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너네 엄마 봐봐, 너네 엄마 표정이 왜 그래? 왜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의심 프로세스가 작동된다는 겁니다. 예. 아이들은 양육자를 계속 관찰해요. 왜냐면 내가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 프로세스가 작동된다. 제 책에도 이제 의심 프로세스란 말을 제가 예전부터 이제 사용을 하는데 진짜 그래요. 이게 24시간 풀 가동됩니다. 엄마가 예를 들어서 표정이 조금 안 좋으면 엄마 화났어? 저희 딸 아이 같은 경우는 감각이 다 예민한 아이여가지고요. 목소리만 조금 변해도 제가 너무 피곤해요.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엄마 화났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반응을 하고, 어렸을 때 어린이집을 데리고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이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엄마 화났어. 엄마 화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 화났어.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화 안 났어. 엄마 왜 화나? 엄마 화났는데 이런 사람 봤어?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화났는데 춤추는 사람 봤니? 못 봤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 기분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호작용들이 가능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의 의심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의심하는 것 같은 이야기나 행동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그때 우리가 해결해주지 못하고 넘어가면 다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이제 간단한 걸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동생을 안고 있는데 아이가 그럼 뭐예요? 작동된 거죠, 벌써. 작동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장은 내가 뭔가를 못하더라도 아, 작동됐구나. 지금 저게 점점 더 아이가 상상의 나래를 펴기 전에 내가 뭔가 저거를 딱 멈춰줘야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의심 프로세스는
계속 작동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게 세팅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쟨 왜 저래? 왜 아무것도 아닌데 저래가 아니라 아이가 불안하구나. 생존과 관련된 부분인데 내가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아이가 오해하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서 저러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만 이해를 해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아이를 훈육할 때 화내지 않고 좀 훈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심 프로세스 작동 나이는 언제까지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계속 작동한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조금 더 아이들의 사고가 왜곡되지 않고 좀 성숙해지면 우리도 있잖아. 엄마 아빠가 나를 사실은 그게 사랑했던 거였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줬을 때 나는 그때는 속상했지만 그게 사랑이었지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그거를 30년 뒤에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7살 아이의 마음, 지금 10살 아이의 마음, 지금 그 마음이 오해하고 있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건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의심하고 싶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집착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내왔겠죠. 네. 엄마 내가 화내고 던지면 나 행동이 미워? 라고 물어본대요. 대단하네. 이렇게 4살짜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 행동이 잘못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고, 이 아이가 나 행동이 미워라고 특정해서 말한다는 거는 그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들어본 겁니다. 밉다라는 표현이 아이들에게는 되게 좀 상처처럼,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 의미가 밉다, 예쁘다,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어요. 엄마는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사랑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네가 물건을 던지면 네가 다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엄마는 이야기해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이것도 3장에서 훈육 표현법에서 나오는 이제 아이 주신 메시지인데,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의 입장에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도 아이들이 애착 위험 신호로 우리에게 엄마 나 지금 작동이 됐어요. 엄마 나 지금 불안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요 라고 아이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게 이제 그 책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40페이지에 보면은 아이가 보내는 애착 위험 신호라고 해서 불안, 무반응, 우울, 분노, 사랑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인정 욕구를 너무 크게 이제 나타내는 거, 그리고 어떤 타인에게 집착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마다 제가 아마 첫 번째 그 소개하는 방송에서 이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정 욕구라고 하더라도 애정성이 낮아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이들 기질에 따라서 좀 더 인정 욕구가 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사실은 안 좋은데, 그런 모습이 이럴 수도 있겠다, 이게 의심 프로세스가 작동된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하고 아이를 대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거나, 또는 너무 배운 게 많아, 너무 다 이게 위험 신호래, 그러니까 너무 거기 한 가지에만 몰입해가지고 얘가 뭐 사랑을 지금 애착에 불안정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좋진 않죠.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다, 알고 있고, 만약에 아이가 애착 위험 신호가 맞다고 해도요, 뭐 큰일 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알면 돼요. 저런 것들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한 번도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그런 수가 있을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부모가 있을까요? 있다고 해도 문제죠.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채고, 그 다음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알아챘을 때 내가 불안하지 않고 뭔가 쓸 카드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